보험사는 왜 누구나 할 수 있는 부업처럼 포장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구나 자격증만 따면 매달 100만원씩 벌 수 있다. 보험을 부업으로 하면 본업보다 더 벌 수 있다. 요즘 이런 광고 자꾸 눈에 띄지 않으세요? 요즘 보험, 부업, 투잡 광고가 유난히 많이 뜹니다. 누구나 쉽게 자격증을 따서 시간도 자유롭게 쓰고 심지어 실적 압박도 없으니까 그냥 내 보험부터 가족보험, 친척보험만 계약해도 매달 100만원 정도는 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투잡으로 한다고요? 이 보험은 풀타임으로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건 회사만 배불리는 구조예요. 실제로 보험 영업 해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사람 관계는 망가지고 심한 경우에는 손해까지 발생합니다. 혹시 지금 보험, 부업, 투잡 생각하고 계시다면 영상 끝까지 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보험 투잡은 상식적으로 왜 안 되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신 보험을 제대로 배워서 높은 소득을 내려고 하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보험 영업은 애초에 투잡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보기에는 쉽게 부업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구조적으로 부업에 적합하지 않은 일입니다. 시간 날 때 잠깐씩 하고 내 보험, 내 가족, 친척만 계약하면 된다고요? 그건 진짜 보험 영업이 뭔지 모르는 말입니다. 보험 설계사 부업 광고 내용을 자세히 보면 내 보험, 가족 보험, 지인 보험 위주로 천천히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보험은 단기 상품이 아닙니다. 고객 입장에서 보험은 평생을 책임지는 계약이고 설계사는 그만큼 꾸준한 관리와 서비스 제공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보험 수당은 대부분 계약 후 3년 이내에 몰아서 지급되지만 그 이후에도 계약이 유지되도록 설계사는 계속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20년, 30년 관리해야 합니다. 즉, 지속적인 공부와 전업 수준의 책임감 없이는 절대 성과를 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건 정착지원금 제도입니다. 처음 입사할 때 지원금 준다고 해서 들어가는 분들 많지만 그건 무조건 주는 돈이 아닙니다. 일정한 계약 실적을 채워야 하고 못 채우면 수당은 물론이고 지원금까지 환수될 수 있습니다. 결국 보험은 잠깐 해보다 말 수 있는 부업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바라보면서 전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전업입니다. 설계사 정착률을 보면 2023년 기준으로 생명보험 설계사가 36.9%, 손해보험 설계사가 53.2%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 코드만 살아있는 설계사들을 감안했을 때 정착률은 30%도 안 되는 것이 현실인데 부업으로는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보험사는 왜 누구나 할 수 있는 부업처럼 포장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판매 실적입니다. 판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리크루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리크루팅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세무사, 수의사처럼 전문적이면서 고객 접점이 많은 직군에게 본업도 하면서 보험도 같이 하면 수익이 납니다 라고 제안을 하면서 리크루팅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갓 졸업한 대학생들에게 정장을 입히고 명함을 지어주면서 금융 전문가로 포장을 해서 리크루팅을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전업이든 부업이든 한 사람이라도 리크루팅을 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보험을 판매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리크루팅을 하려고 합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보험사가 말하는 부업도 됩니다 라는 말은 정말 실력 있고 장기적으로 할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본인, 가족, 지인 몇 명만 계약해 줄 사람을 찾는 구조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험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현직자의 댓글입니다. 어설프게 도전하면 몇 달 어영부영 하다가 집에 가는 거고 시키는 대로 잘 따라가고 교육 열심히 듣고 잘하는 사람 부지런히 따라다니면서 연습 죽어라 해야 겨우 버팁니다. 퇴근 시간 땡볕 타고 집에 가는 것 아니고 주말이라고 다 노는 게 아닙니다. 자기 계약, 가족 계약 절대 금지예요. 이게 진짜 족쇄입니다. 잘하는 사람들이랑 계속 어울리면서 배워야 해요. 슬슬 감이 오고 통밥 굴러가기 시작하면 놀 시간도 없습니다.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보여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보험 영업은 잠깐 해보다 마는 일이 아니라 진짜 각오하고 뛰어들어야 하는 생존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존을 위해서는 투잡이나 부업 같은
가벼운 태도로는 절대 버틸 수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업으로 하는 사람도 꽤 있던데요. SNS 보니까 투잡으로 하면서 월 200만원 300만원 번다는 사람도 많던데요. 맞습니다.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안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대부분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이미 오랜 시간 업계에서 일을 했던 전직 설계사이거나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 신입 설계사일 겁니다. 이걸 보고도 일반인이 나도 부업으로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건 프로 농구 선수 보고 나도 주말에 농구 좀 하니까 프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런 SNS 계좌 인증이나 수익 자랑 뒤에는 얼마나 많은 환수, 해악, 인간관계 손상이 있는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보험은 이탈률이 70~80%에 육박하는 산업입니다. 대부분 몇 달 안에 계약 몇 건 하다 손해만 보고 그만두는 구조인데 거기에서 성공한 일부만을 보여주면서 이게 정상이라고 말하는 건 명백한 왜곡입니다. 그렇다면 보험에 관심이 있고 진짜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부업의 개념은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보험은 부업으로 하기엔 너무 크고 무거운 일입니다.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다면 최소 1년 이상은 투자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상품도 배워야 되고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객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둘째, 보험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정착 지원금 조건을 봐야 됩니다. 업적 기준은 어떻게 되고 못 채우면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유지율 기준도 보셔야 돼요. 유지율이 몇 % 이하일 때 불이익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 교육과 멘토링 체계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교육을 그냥 듣는 수준인 건지 실제 내 영업에 도움이 되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셋째, 정말 진지하게 하고 싶다면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좋은 보험회사, 좋은 조직, 좋은 사람과 일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조직은 체계적인 교육과 피드백, 멘토링이 있고 신입을 소모품처럼 쓰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은 전업으로 올인할 때만 성과가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투잡으로 접근하는 순간 본인만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보험 영업을 절대 가볍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수당을 받는 일이 아니라 고객의 미래와 인생을 설계하는 전문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준비하고 정말 오랜 기간 각오하고 일을 할 수 있어야 비로소 성과가 나고 이게 내 직업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투잡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그 말 자체가 이미 보험을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내 보험이나 몇 개 가입하면 돈 준다는 말에 혹했다가 인간관계 망가지고 수당 환수당하고 자기 계약으로 손해만 보고 그렇게 해서 그만두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보험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부업으로 포장하는 게 문제인 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험 영업은 결코 부업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광고에서 말하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건 보험회사가 사람만 뽑으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보험은 단기간에 돈 벌고 빠지는 구조가 아니라 꾸준히 배우고 오래 버티는 사람만 살아남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한번 해볼까? 부업으로 돈 좀 벌어볼까? 하고 계신다면 잠깐 멈추고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보험 영업은 해도 됐지만 절대 가볍게 시작하면 안 됩니다. 하시려면 전업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성공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해주시고요. 영업을 제대로 배워서 높은 성과를 이루고 싶다면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